거룩한 바보로 불리는 리 호이나키의 자전적 생애를 담은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는 대학 교수라는 특권을 버리고 궁벽한 시골의 농부가 된 호이나키가 좋은 삶의 가능성을 향해 비틀대면서도 정의를 향해 달려갔던 여정을 담고 있다. 물질주의에 대한 저항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었던 호이나키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피 묻은 돈을 만지지 않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립적인 삶을 실험한다. 특히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육아나 교육, 의료와 복지와 같은 근대 제도의 편의마저 거부한 그는 폭력의 체제에서 떠나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전통으로 회귀하는 삶을 지향한다. 한편 대학 식당의 청소원으로 일하며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문명의 달콤함을 거부하며 한 사람의 혁명을 보여준 리 호이나키. 이제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자. 리 호이나키의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얼마나 정의의 길로 가는 게 힘든 건지 그렇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제목도 인상적이지만 저자의 삶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혹자는 호이나키가 실천한 삶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정부주의적 성격이나 고립된 삶을 선택해서 살았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시몬느 베이유나 스칸니어링 그가 굉장히 호평을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삶과는 조금 다른 결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태원 선생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참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이 공감이 잘 안 돼서 그리고 특히 이제 가면 갈수록 뭐라고 할까 더 좀 이 사람의 생각이 약간 이제 독선적이고 편협한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좀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어떤 이 보수주의적 생태주의자의 어떤 하나의 전형을 보는 듯한 좀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 선생님이 그렇게 보셨다니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 리 호이나키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사상가는 아닌데요. 호이나키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반 일리치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죠. 이반 일리치는 현대 산업 문명, 자본주의 문명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반문명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 리 호이나키도 마찬가지로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진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생태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리 호이나키는 보수적인 생태주의, 그러니까 그냥 고립한 자기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싫어서 어느 이렇게 은둔지로 고립한 그런 식의 어떤 지식이나 사상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리 호이나키는 사실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자기 조국을 등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남미로 내려가서 멕시코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가서 민중운동을 합니다. 그때 물론 이반 일리치라는 친구랑 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활발한 사실은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돌아와서도 미국에서 생거먼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실험학교가 대학교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정규직 교수로 갔다가 결국은 거기도 7년 만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과 같은 산업 문명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아니오의 삶을 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이 미국의 어떤 헨리 데이비드 소로로부터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미국적인 생태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셨을 때는 어떤 면이 그렇게 별론데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비판의 어떤 시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적인 삶의 양태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무 개인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사상의 기저 자체가 너무 반근대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종교, 특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가톨릭 중에서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사상을 계속 이제 호출을 하죠. 거기에 기반을 두고
현대 문명을 이제 그 비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상적 기반 자체가 아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삶의 양태 자체가 좀 아마 현대 문명 바깥으로의 이 탈출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려는 그러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너무 단순하게 본다. 그게 이제 제가 좀 상당히 현대 문명을 거부감을 복잡하게 느낀- 보면 어떤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호이나키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회에 저항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 개인주의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정치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생태 사상과 관련해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인데요. 월드는 저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소로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나 하나의 혁명이라는 말이죠. One Man Revolution, 한 사람의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사회 안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실천적인 활동을 하면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점차로 번져서 어느 임계점에 달았을 때는 이것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인주의라고 하면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개인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마치 효모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개인이었다라는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간 그 제 얘기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호이나키의 그 생각이라든가 그 사고 방식 또 삶의 방식 이게 이제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이제 윤리적 측면에서 호이나키를 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소로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소로우하고 호이나키가 과연 이렇게 비견될 만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소로우나 호이나키를 우리가 윤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 부패한 이 그 문명, 또 특히 이제 이 국가의 어떤 잘못된 정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나 하나라도 거기에 저항하고 나 하나라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상당히 이제 고결한 이제 윤리를 갖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윤리적인 그 어떤 고결함 이게 사실 보수주의의 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현대 사상에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를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자유주의라는 게 있으면 하나가 이제 보수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사회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적인 전통은 그 현대 문명의 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를 하고 전통적인 이제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그 태도가 이제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인 윤리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급진적인 형태로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윤리 자체가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죠. 호이나키의 사상 자체는 가톨릭이 기반을 둔 아주 이제 보수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문명 바깥에서 그 어떤 가톨릭의 기반을 둔 그 삶의 그 양식을 이제 그 고수하려는 그런 태도. 근데 그런 것이 개인적인 윤리로서는 바람직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이 현대 문명의 이 부조리함 또 시스템의 어떤 잘못 이러한 것을 개혁하고 이런 것을 뭔가 바로잡는데 그게 얼마나 그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회의적입니다. 네. 이 호이나키의 삶을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매 순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 삶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에 가장 이익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요. 저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보주의자가 되기는 쉽고, 예를 들면 개혁을 하자 이런 거는 하기 쉽지만, 그러나 자기 삶에서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좋아, 나는 이것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가 돼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사회운동을 하자, 개혁을 하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굉장히 고립적인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실 이분이 이제 상당히 많은 한 30에이커인가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getaway, 버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버리고 싶었다. 근데 부인이랑 이제 아이들이 버리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싸게 3분의 1 값에 진짜 헐값에 팔아 넘깁니다. 근데 이런 결정도 이 사람이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결정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명확한 삶의 어떤 관점
자기의 어떤 명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정을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분을 우리가 그냥 고립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 호이나키가 나중에 3분의 1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한 헐값으로 땅을 넘겼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고리대금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도 인용을 그렇죠. 하고요. 네. 자제들한테 나의 자식들한테 네. 이런 걸 넘겨주지 않아서 너무 홀가분하다 이런 네. 말도 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호이나키가 그 현대 사회에 대한 근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호이나키는 사회가 완벽한 제도를 갖출수록 아름다움은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복지 제도나 현대 의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좀 저도 좀 오래 네. 이게 연명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저건 현대 의료가 만들어낸 좀비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친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마크와 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읽으면서 좀 종교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대목도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자기적 그 비교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느꼈던 생각했습니다. 네. 그 대목 중에 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크라는 친구는 혹이 났는데 네. 얘가 이제 의료 치료를 안 하고 거기 이제 성유를 발랐는데 그게 이제 몇 주에 나았다. 근데 이제 반면에 피터라는 친구는 그 항암 치료를 이제 그 받기로 네.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이제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이제 그 사망하게 됐다. 이런 이제 비교. 근데 그 아마 이제 이 비교를 하면서 호이나키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어떤 자율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크라는 친구의 결정이 자기의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 자율적인 그 결정의 한 사례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반대로 피터라는 친구 항암 치료를 선택한 피터라는 친구는 현대적인 어떤 이제 이 의료 시스템에 수동적으로 이제 자기 몸을 맡기고 거기에 이제 그 처분만 기다리다가 결국 죽어갔다. 이런 것을 좀 대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대비 자체가 너무 많은 상황들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내가 이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수동적으로 자기의 이제 목숨을 그 남한테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냥 어떤 그 익명적이고 어떤 그 자기의 이제 고유한 이해관계 속에서 굴러가는 이 의료 시스템 속에서 그냥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네,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너무 쇼킹하다. 글쎄 네. 분명히 이제 뭐 그런 점들은 있죠. 저도 이게 처음 읽으면서 아니 뭐지 이게 뭐 미신 얘기를 지금 옹호하시는 건가? 아니면 과학을 부정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마크와 피터라고는 이 두 명을 이제 소개한 거는 이게 뭐 미신을 그러니까 암에 걸렸을 때 미신을 따라라든가 암에 걸렸을 때 과학적인 치료를 받지 말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아이디어의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두 가지 종류의 세계를 대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까운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는 삶이고 또 하나는 전문가의 손길에 자기 삶을 맡긴 그런 이제 세계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크라고 하는 친구는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마크는 자기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마을에 가장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이제 좋은 성유를 부에다 발라주는 거다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피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가서 자기를 보여주고 이제 치료자가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 그래서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누가 미신을 믿고 누가 의학을 믿어서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느냐가 아니고 자기 인생에서 누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친구들과 결정을 할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우정의 세계에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전문가에게 나를 맡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친근하고 나에게 친숙한 이런 세계에 둘러싸여서 내가 일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잘 모르는 그러나 아주
그 뭐죠 기계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기계적인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손에 나를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두 세계 중에서 어느 세계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글쎄 이 리호이나키의 그 사고 방식 중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성과 타율성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자기의 어떤 그 삶과 그 죽음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또 전문가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거, 이거를 왜 두 가지를 양립 불가능한 그 삶의 그 방식이라고 이렇게 대립을 시키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친구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두 가지 다. 아마 전문적인 그 네. 치료도 그 받고 네.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그렇죠. 이 전문가가 사람은- 친구면 네. 더 좋겠죠. 같이. 이 사람은 이거를 마치 하나를 택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현대적인 의료의 그 치료를 받게 되면 마치 자기에게는 이제 아무런 그 자율성의 여지도 이제 남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사고를 네, 이제 근데 제 하죠. 생각은 이제 조금 다른 게 가령 이제 의료와 같은 거는 자율성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지 거기서 나의 자율성을 발휘해서 선생님과 나는 의견이 다르다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제 의술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자기 순간은 우리가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 리호이나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과연 옳은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려주세요 하게 되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라던가 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 그걸 찾아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든가 또 수술 이외에 다른 대안적인 그 치료를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호이나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현대적인 의학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의 손에 항상 일방적으로 맡겨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좀 단순화된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 아니 정말 정의의 길로 가는 건 여기로 갔다가 요거 맞나 싶었는데 또 여기로 가면 또 요 말이 맞는 그렇죠. 것 같고 네. 지금 두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요게 정의인 것 같고 요게 정의인 것 같고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호이나키가 비틀비틀하면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저자가 비틀대면서 쫓았던 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현대 이제 정의론 또는 현대 이제 윤리학의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 현대 윤리학에서는 사람들 각자는 자기가 그 옳다고 믿는 거, 자기가 바람직하고 하다고 믿는 그 영어로 하면 이제 the good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좋음, 자기가 좋다고 믿는 거, 이거를 이제 각자 추구합니다. 자기마다 고유한 윤리적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각자 그 고유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은 어울려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우리가 합리적인 또 합당한 뭐 결정의 체계라든가 판단의 체계를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윤리학자들은 이제 옳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right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 정의로 인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이 서로 상이한 윤리적 가치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하는 그것을 아마 추구하는 게 현대 윤리학의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호이나키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 the good, 그것을 추구를 하는데 그게 개인적인 윤리로서는 뭐 충분히 고결하고 또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윤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좀 바로잡고 이것을 개혁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일단 진 선생님의 의견은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상호 합의하에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글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가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 그 산속에 가서 이제 혼자 살든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든가 하지 않는 한 이 현대 문명의 바깥에 놓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바깥은 그 안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현대 문명 안에서만 현대 문명 바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거기로 직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그렇게 가망성이 있는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 안에서 현대 문명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뭐 이제 약간 그 로봇이 스스로 뇌에 문제가 있구나.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리호이나키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윤리적 삶이라고 할 때 이분이 생각한 거는 결국은 내가 생태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의 몫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전자를 선택하신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선택, 개인주의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옳다, 좋다라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성적인 결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이 하나가 있으니까 좀 약간 불안하네. 기왕이면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이런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 하면 일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고 나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체 지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호이나키는 자기 스스로 그 관점을 버리려고 한 거예요. 나 하나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그런 선택을 버리고 생태적인 삶을 삶으로써 여기서 생태적인 삶이라는 건 자급적인 삶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사회에 큰 그 해를 끼치지 않고 삶으로써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상당히 깔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덕굿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생태론적인 이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윤리인데, 근데 이 세상에는 사실 그것과 다른 어떤 가치나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 이 다원론, 가치 다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조건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개인으로서 그런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것만이 옳은 길이다. 그것만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그 독선적인 길로 가는 그 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치 다원론의 어떤 사실에 비춰보면 그 호이나키의 이제 그 저작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면모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점이 좀 불편했던 거죠. 네, 뭐 저는 사실 단원주의자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이 옳다, 한 가지만이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원주의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 생각이 다르다. 다 모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수용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합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우리가 사실은 엄청 그 큰 배 안에서 지금 우리 앞에 엄청 큰 빙산이 있는데 저 빙산을 어떻게 하면 안 부딪힐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지금 우리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 특히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라고 막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욕망의 그 급류에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힘든 사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 호이나키의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요 의견도 맞고 저 의견도 맞고 진짜 읽다 보면 페이지 단락단락마다 다 비틀비틀 거립니다. 자 그럼 한 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말씀이 묘하게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팽팽한 대결, 어떻게 보면 B급 고전판 냉정과 열정 사이 같기도 합니다. 예, 한 줄 평을 좀 들으시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책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줄은요. 과연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품위 있는 삶을 찾아가는 한 바보의 거룩한 여정이 담겨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 네, 저는 우리가 사실 윤리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는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 과연 어느 게 더 올바른 길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비틀비틀 걷다 보면 결국은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 문명이나 이런 우리 사회는 직선으로 빨리 가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비틀거리면서 곡선으로 돌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윤리적인 삶이다. 비록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 선생님. 예,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인 그 한 줄이 될 텐데, 뭐 현대 사회를 혐오하는 약간 그 독선적인 이 생태론자의 문명론과 정의론, 이게 이제 이 책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호이나키의 삶을 바라보게 되실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비틀비틀 될지언정 일단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